너는 지금까지 타자 연습했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거든. 아 이거 의미가 없어. 지난 영상 올라가고 나서 그 면접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댓글로. 이제 면접 시즌인 건가? 올해 입시 치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 고민의 시작이지, 그치? 아, 그래? 그러면 면접 꿀팁도 좀 풀어봐. 면접 꿀팁. 그러면 우선은 제일 학생들이 실수하고 핀트 못 잡는 부분을 먼저 잠깐 그러면 얘기를 할까?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비극이 내가 볼 때 시작이 된다고 나는 보거든. 그러면 그때 자소서처럼 약간 면접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래. 면접의 좋아. 면접의 본질. 왜냐면 이거를 핀트 대부분이 못 맞춰. 아, 그래? 애들이 못 맞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준비한 시간 대비 효율이 떨어지지.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지. 내가 이거를 얘네들이 왜 이렇게 면접 준비를 이렇게 하지? 왜 이거를 제대로 생각을 못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얘네들을 좀 관찰을 했다? 학생들을. 그러면서 이건 나의 그냥 추측인데 아마도 이 지점 때문인 것 같아. 내가 보통 면접을 처음에 학생들이랑 이제 같이 할 때 준비할 때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거든. 면접할 때 있잖아. 애들이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은 마치 자소서를 왜 지가 쓰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처럼 면접도 본인이 이게 어떤 말하기이고 뭐 하고 있는지 좀 잘 이해를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이 못해. 그냥 이건 나의 추측인데 학생들이 뭔가 면접이라고 해서 어른들 앞에서 무언가 평가를 받는 말하기를 하는 경우는 대체로 뭐 끽해봤자 한 뭐 디베이트 같은 거 하는 경우나 학교에서 뭐 프로그램 이런 것들 있잖아. 디베이트 같은 거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정말 시험으로 본다고 하면 왜 수행평가 중에서 이렇게 선생님 앞에서 뭔가 말하고 검사받고 검증받고 점수를 받는 형태의 뭐 그런 수행평가들도 있을 거잖아. 그 정도가 아마 다일 거야.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면접을 하지는 않잖아, 애들이. 그치. 그래서 내가 애들이 왜 얘네들은 이렇게 얘기할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얘네들이 수행평가 때 답변하듯이 해. 이건 나의 추측인데 아마 얘네들이 지금까지 지들이 어른들 앞에서 했던 말하기는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게 가장 유사한 형태겠지,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수행평가 말하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수학을 이제 점수를 매기는데 60점을 지필고사로 해서 60점 지필고사가 만점이야. 그 다음에 40점이 수행평가야. 그리고 이 40점이 만약에 선생님 앞에서 뭔가 수학에 대해서 뭔가 말하는 형태의 실험을 본다고 가정을 할게. 그러면은 이런 형태는 보통 답이 정해져 있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 수학에 대해서 그 해당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앞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딱 그것만 딱 정답만 말하려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 그치.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말하기에서는 선생님 앞에서 쓰잘데기 없는 거 얘기해봤자 감점만 오히려 당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해진 대답만 완벽하게 암송을 하면은 수행평가 40점을 감점 없이 가져갈 수 있고 아니면은 괜히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만큼 감점의 위험이 높아지다 보니까 위험한 거야. 얘네들은 지금까지 항상 모든 형태의 어른들 앞에서 검증하고 뭔가 검사받는 형태의 말하기는 대체로 이러한 형태였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너 회사 면접 해봤잖아. 그렇지. 본인이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서 이거는 사실은 정해진 답을 암송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애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보는 시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수학 시험이야. 4점짜리 수학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 4점짜리 수학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레벨이 이렇게 막 있으면은 이 정도 레벨 이상이면은 4점짜리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의 수학 실력이. 그럼 나는 이거를 이 정도의 레벨 이상을 넘겨야 되겠지. 그게 나의 목적이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의 레벨이 이거보다 아래면 아마 그 4점을 틀릴 것이고 여기를 넘기면은 4점을 가져가겠지. 그치? 근데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 이를테면 내가 완전 수학 천재야. 장난 아니야. 그래서 나의 역량은 이 정도도 아니고 이 정도도 엄청 높아. 근데 이러한 나도 어쨌든 이 문제를 정말 기똥찬 방법으로 창의적으로 풀어도 어쨌든 난 4점을 가져가. 그치. 이게 기본적으로 학교 시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거든. 대신에 학교 시험은 그러면은 누가 1등을 하느냐? 이거를 기똥찬 역량을 갖고 이 4점짜리를 어마어마하게 창의적으로 푸는 친구가 1등이 아니라 이런 류의 수백 개의 문제를 누가 가장 많이 맞추느냐의 게임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많이 맞춰야 돼. 그러면은 이 공부에서 1등을 하려고 하면은 이 문제를 맞추는데 역량이 이만큼이 필요하면은 여기까지만 있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지 않고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큼 또 시간과 노력이 들겠어. 그게 아니라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역량을 요만큼을 채우고 그 다음 문제에 마찬가지로 필요한 역량을 넘기고 해서 누가 가장 많이 맞추느냐니까 효과적으로 그거를 답만 딱딱딱 맞추면 되는 거거든. 얘네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9년 동안에 내내 그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박혀 있어, 애들이. 근데 면접은 사실은 내신 시험은 어쨌든 과목별로 몇십 개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과목만 내신을 보는 게 아니잖아. 여러 과목을 보니까 한 번 내신을 보면 어쨌든 얘네들이 몇백 개의 문제를 푼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가장 많이 맞추느냐로 승부가 결정이 나. 이건 수능도 마찬가지겠지. 그치. 정량적인 시험들이 대체로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고입이 됐든 대입이 됐든 어떤 형태의 면접이 됐든지 간에 이게 기본적으로 면접은 몇백 개의 문제를 애초에 주질 않아. 보통 대부분의 면접은 어쨌든 10개 안쪽일 확률이 매우 높아. 그치. 그리고 그거 하나를 가지고 사실은 역량이 이만큼 이상이면은 만약에 면접 때 답을 맞출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나의 역량이 이 정도인지 저 끝까지인지가 다 드러나. 그치. 그러니까 깊이를 보여주는 그치. 게 중요한 거지. 그치. 애들이 보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면접 준비를 하면은 보통 이 면접이 어쨌든 자소서나 이런 본인의 서류를 기반으로 면접 질문을 뽑잖아. 먼저 우선 우리가 뽑는다. 뽑아갖고 애들한테 이제 숙제로 한번 답을 한번 이걸 마련을 해가지고 와봐라 라고 하면 애들이 패턴이 어떠냐면은 이 내가 낸 면접 질문에 대해서 여기로 맞춰.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시험 공부하듯이. 그치. 여기로 맞춰. 그리고 본인이 어디까지 끌어올리려고 할지에 대한 노력을 보통 잘 안 해. 그러니까 이게 게으르거나 불성실해서가 아니라 방법을 모르는 모르는 거야. 왜냐면 자기들은 평생 이렇게 했거든. 맞아.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애들이 이거를 발상 자체를 전환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네가 받는 문제 자체가 몇 문제가 없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몇 안 되는 문제들을 대부분은 사실은 맞춰 답은. 답을 아예 못하는 경우 잘 없어. 그치. 특히 서류 기반의 면접 같은 경우는 본인 서류를 기반으로 면접 문제가 나오지 경쟁자들의 서류에서 질문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면접 보러 가기 전에 애들이 어떤 식으로든 면접 준비를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준비하고 나름대로 예상 문제도 뽑아보고 답도 고민해보고 하다 보니 답이 뭐 멋있든 별로든 어쨌든 답은 맞추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넘긴다고. 근데 이거를 어디까지 가주느냐가 사실은 점수가 갈리는 지점인 거야. 그거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돼. 애초에 이게 만약에 안 돼 버리잖아? 그럼 애들이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은 질문들을 전부 다 여기다 맞추잖아. 그럼 사실 이거는 면접관들이 볼 때는 매력적인 대답이 아닐 거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몇백 개, 몇천 개를 해봤자 소용이 없어. 의미가 없어. 나는 그래서 애들한테 요새는 뭐 당연히 애들이 이제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이게 타자로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일일이 쓰진 않잖아. 그래갖고 막 타자로 이렇게 이게 답을 써올 거 아니야. 파일에다가. 그럼 내가 그거 보면서 이걸 갖고 뭐라고 하냐면은 딱 그냥 그렇게 너는 지금까지 타자 연습했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거든. 아니 의미가 없어. 아니 그래서 이게 타자 연습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 이게 그러니까 우선은 먼저 이해를 제대로 해야 돼. 아니면은 문제 아무리 열심히 뽑고 해가지고 그걸 몇백 개, 몇천 개 해봤자 소용이 없어. 진정으로 이게 면접 때 실력을 올릴 수 있는 방식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걸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가 사실 가장 핵심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선 학생이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이건 너무나 사실 중요한 지점인데 애들이 정말 많이 놓치고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이제 면접 준비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뭐 다른 곳에서 준비하거나 아니면 늦게 준비를 시작해갖고 온 친구들 있잖아. 그럼 정말 내가 정말 피부로 느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깨닫고 어쨌든 깨닫는데도 좀 보통 애들이 걸린단 말이야. 이건 성적이랑 상관이 없어. 시간 많이 걸려. 그래서 이거를 한 친구와 그 다음에 역량이 아무리 좋아도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애들 이게 비교가 딱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늦게 들어온 친구 같은 경우는 그걸 보면은 확실하게 이게 내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모르는 게 정말 차이가 크다라는 걸 내가 너무나 매년 항상 느껴. 나 요새도 느껴. 그래서 이거는 꼭 학생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학교 내신 시험 보는 거, 수행평가 보는 거, 단답형 암송하는 거 절대 아니다. 문제 자체가 몇 문제 안 나오는 것이고 문제를 많이 맞추는 게 1등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얼마나 멀리까지 가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시간 낭비가 안 생길 거야. 맞아. 그 사고가 딱 트이면은 사실
깊이 있는 몇 가지 주제로 내가 답변을 준비하고 돌려막기도 할 수 있는. 정확해. 그래서 초반에는 애들이 답변을 좀 예쁘게 하려고 하면 머릿속에 든 게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러거든. 답변을 니네 머릿속에서 답변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너희 머릿속에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맞아.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책도 뒤지고 뭐 인터넷 서치도 하고 하면서 답을 좀 더 이제 예쁘고 풍성한 한마디로 멀리 갈 수 있도록 할 만한 내용들을 찾고 해야지 이거를 머릿속에서 찾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너희 머릿속엔 존재하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하면은 애들이 막 좌절을 해. 근데 이거를 내가 그냥 알고 있는 내용 갖고 적당히 하는 거면은 사실 예상 문제 뽑고 답변 준비하고 할 필요도 없어. 그 자리에서 아마 즉석으로 해도 내 머릿속에 이미 있는 거는 다 그냥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 이상을 하려고 하는 게 면접 준비인 거고 그거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면은 사실 시간 낭비가 되는 거지. 그냥 도돌이표야. 사고를 전환하기가 제일 어려운 거. 맞아. 이 틀을 깨는 게 맞아. 가장 힘들고 요것만 딱 핀 틀을 맞춰주면 애들이 이제 실력이 쭉쭉 올라가는 게 정말 눈에 보여. 그래서 요거 꼭 좀 주의했으면 좋겠어.